복식호흡만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요. 문제는 복식호흡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많은 분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복식호흡이라고 하니까 흔히 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왜 그런가 하냐면 안녕하세요, 박수현 원장입니다. 복식호흡이 건강에 좋다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즘은 환자분들께서도 복식호흡을 의도적으로 많이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진료를 보다가 환자분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원장님, 이렇게 복식호흡을 할 때 배꼽을 내밀었다가 집어넣어서 호흡을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복식호흡을 그렇게 하는 건 틀린 방법입니다. 복식호흡은 배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식호흡을 제대로 해야 복식호흡이 가지고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복식호흡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호흡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방식으로 호흡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평상시 호흡입니다. 평상시에는 흉식호흡과 복식호흡을 같이 합니다. 평상시라 함은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때나 편하게 말을 할 때, 일상생활을 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내가 숨쉬는 작용에 대해서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호흡을 조절하면서 가끔씩은 흉식호흡, 또 가끔씩은 복식호흡, 이렇게 가슴으로 쉬는 호흡과 복부로 하는 호흡을 같이 섞어서 호흡을 합니다. 이런 호흡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도 않고 건강에 지장을 주지도 않는 정상적인 호흡입니다. 두 번째는 산소가 많이 필요한 상황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한번 100m를 전력으로 질주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때 심장이 굉장히 두근거리고 빠르게 뛰고요. 동시에 숨을 가쁘게 쉽니다. 이게 바로 흉식호흡인데요. 숨을 평상시처럼 흉식과 복식을 섞어서 쓰는 게 아니라 복식까지 할 힘이 없다 보니까 빠르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슴으로 끊어서 숨을 헉헉헉 하고 빠르게 쉬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몸이 스트레스와 긴장 상황에 놓이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몸에 산소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서 숨을 빠르게 쉼으로써 산소를 보충하게 됩니다. 운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많이 불안하거나 긴장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도 이런 흉식호흡을 하게 되고요. 흔히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숨이 막힌다거나 숨 막혀서 죽을 것 같다, 호흡이 곤란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때도 실제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과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호흡 증상이 바로 흉식호흡만 과도하게 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산소가 적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숨을 의도적으로 빠르게 쉴 필요가 없죠. 우리 몸이 릴렉스되고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어도 괜찮습니다. 이때 바로 복식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가슴으로 툭툭 끊어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깊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하는 호흡법이 바로 복식호흡이고요. 복식호흡을 하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지만 478 호흡법이라고 해서 4초간 들이마시고 6초간 숨을 참은 다음에 7초간 내쉬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언급해드리는 이유는 4초간 들이마시고 6초간 참고 7초간 내쉬면 거의 숨 한 번을 쉴 때 17초에서 20초를 쉬는 거잖아요. 그만큼 몸이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복식호흡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반대로 복식호흡을 하면 긴장된 상태에서 이완된 상태로 몸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 긴장을 잘 하시는 분, 교감신경이 항진되신 분들께 복식호흡을 하라고 하는 이유거든요. 이런 세 가지 호흡 방법 중에서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호흡 방식은 바로 두 번째 흉식호흡입니다. 흉식호흡만 하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아주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호흡을 짧게 하면서 몸이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흉식호흡이라 함은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잠깐 하는 호흡이 되어야 하는데 현대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 상황 속에서 살고 있죠. 이게 심하신 분들은 잠깐 급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루 종일 심지어 자는 시간에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악몽을 꾸시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숨을 굉장히 빠르게 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은 의식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주위에서 살펴보면 숨도 가쁘게 쉬고 뭔가 마음도 굉장히 급하고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또 그 다음으로 흉식호흡을 계속하게 되면 만성적인 목 어깨에 긴장이 나타납니다. 이건 흉식호흡을 할 때 쓰이는 호흡 보조근이라는 근육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상부에 위치한 흉쇄유돌근, 상부 승모근,
대흉근 같은 근육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근육들은 목 어깨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가슴으로 호흡을 하는 흉식 호흡을 계속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 호흡 보조근을 사용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는 만성적으로 목 어깨가 뭉쳐 있는데 아무리 마사지를 받아도 풀리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계속 흉식 호흡을 하면서 이 근육들을 긴장시키다 보니까 잠깐 한두 시간 마사지를 받고 풀리는 것 같지만 다시 호흡을 하면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긴장 상태가 만성화가 되면 머리까지 이어져서 머리가 조여오는 느낌, 두통, 어지럼증, 브레인포그 이런 다양한 증상을 느낄 수 있고요. 굉장히 오래된 만성화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두개골을 만져봐도 굉장히 딱딱해진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흉식 호흡을 계속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흉식 호흡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반대로 이런 흉식 호흡을 잠깐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를 다시 긴장 상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되신 분들이 대부분 진료실에서 볼 때도 숨을 빠르게 쉬시는 분들이 많고요. 제대로 복식 호흡을 하면서 숨을 천천히 쉬시는 분은 제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식 호흡을 계속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이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자율신경 실조증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식 호흡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이유가 바로 이렇게 만성적으로 흉식호흡 상태에 빠져있는 현대인 분들께 복식호흡이 아주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가슴으로 호흡하고 있던 것을 짧게 끊지 않고 길게 호흡을 하는 것인데요.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스트레스 상태가 이완이 됩니다. 숨을 의도적으로 길게 또 깊게 쉼으로써 우리 몸이 안정되고 이완된 상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교감신경이 항진되거나 스트레스가 받은 상태를 이완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공황장애가 있을 때, 또 과호흡이 있을 때, 긴장이 됐을 때 의도적으로 호흡을 해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근거리는 심장도 안정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복식호흡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이유가 바로 현대인들이 이렇게 만성적인 흉식호흡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식호흡만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만성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 대부분 숨을 짧게 쉬는 흉식호흡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의도적으로 복식호흡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식호흡을 의도적으로 해주게 되면 만성적인 긴장 상태, 스트레스 상태가 이완될 수 있고요.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도 복식호흡을 통해서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올려주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의 효능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아까처럼 공황이나 불안할 때도 복식호흡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심장이 두근거릴 때, 잠이 안 올 때, 교감신경이 항진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긴장되는 모든 상황에 이런 복식호흡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복식호흡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많은 분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복식호흡이라고 하니까 흔히 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왜 그런가 하냐면 우리의 몸을 해부학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갈비뼈가 있고 그 갈비뼈가 끝나는 부분에 횡격막이라는 넓은 근막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흡을 도와주는 핵심 코어 근육인데요. 복식호흡을 할 때는 배와 배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횡격막을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복식호흡을 할 때 사람의 몸을 관찰해 보면 이렇게 횡격막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늑골이 살짝 들렸다가 내려갔다 하는 느낌이 나는데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복식호흡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고 배를 대고 호흡을 하는 식으로 저도 많이 알려드리는데요. 이때 복부에 손을 댈 때 배꼽 위치에 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복부를 눌러보시면 갈비뼈, 늑골이 느껴집니다. 늑골이 내려가다 보면 끝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 끝나는 지점에 횡격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늑골의 끝부분이 위치한 횡격막에 손을 대고 이 부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복식호흡이고요. 이렇게 횡격막이라는 코어 근육을 이용해서 복식호흡을 해야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이완하거나 교감신경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코어 근육을 통해 호흡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흉식 호흡을 하는데 사용되는 이런 목 어깨 근육들을 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복식 호흡을 제대로 해야 목 어깨 근육도 풀리고 여러 가지 증상도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식 호흡을 횡격막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건강에 좋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사실 그런 방법들을 정확하게 실천을 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마 그냥 배나 배꼽으로 복식 호흡을 해보셨던 분들은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왜 생각보다 목어깨가 안 풀리지? 왜 긴장 상태가 이완이 되지 않지? 라고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식 호흡을 할 때 한쪽 손은 가슴에 올려두시는 게 맞고요. 반대쪽 손은 그냥 배꼽에 올려두는 게 아니라 횡격막에 위치한 늑골 하부에 올려둬서 이 횡격막을 통해서 복식 호흡을 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박원장이었습니다.